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같은 해에 발생한 두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 첸나이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325명이 사망했고 18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국 북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는 0명이었고 4만 8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도했을까요? 당연히 사망자가 325명인 첸나이 홍수겠죠? 틀렸습니다. 영국 언론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자국의 홍수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언론이 재해를 보도하는 숨겨진 공식과 그 편향의 실체. 둘째, 왜 지진과 산불은 대서특필되지만 홍수와 가뭄은 외면받는지 그 과학적 이유. 셋째, 이런 미디어 편향이 우리의 세계관과 국제 원조 정책에 미치는 충격적 영향. 지금부터 언론이 말하지 않는, 아니 말할 수 없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아카이브 ARXIV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언론 보도 데이터를 수년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사망자 수나 피해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시각적 임팩트, 둘째는 사회적 유대관계입니다. 시각적 임팩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시각적으로 강렬합니다. 반면 홍수는 어떨까요? 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서서히 피해가 확산됩니다. 가뭄은 더욱 느립니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죠.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극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언론은 지진과 산불 같은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재해는 과도하게 보도하는 반면 홍수, 가뭄, 폭염 같은 재해는 체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직접 연관된 재해는 바로 홍수, 가뭄, 폭염입니다. 지진은 기후변화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기후변화와 관련 없는 지진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정작 기후변화의 직접적 결과인 홍수와 가뭄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언론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언론은 뉴스 가치를 판단할 때 즉시성과 시각적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급작스럽고 극적인 사건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요인인 사회적 유대관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연구진은 같은 사망자 수의 재해라도 해당 국가와 보도국 간이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라 보도량이 최대 10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유대관계란 무엇일까요? 언어, 종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교류 정도, 그리고 놀랍게도 유전적 유사성까지 포함됩니다. 3. 구체적 사례 분석.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첸나이 홍수와 영국 북부 홍수 사례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도 첸나이 홍수는 2015년 그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홍수였습니다. 325명이 사망했고 18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영국 북부 홍수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4만 8천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5개 주요 언론을 분석한 결과 자국의 홍수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보도량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도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영국 홍수 보도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존 스미스 씨는 30년 동안 살던 집을 잃었다. 메리 존슨 부인은 가족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반면 첸나이 홍수 보도에서는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 사연보다는 통계적 수치 위주로 보도되었습니다. 325명이 사망했다. 18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개별화돼 통계화의 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국민이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피해는 개별화해서 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계화해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보도 방식의 차이가 실제 구호 모금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개별화된 보도는 독자들의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는 더 많은 기부로 이어집니다. 반면 통계화된 보도는 독자들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통계는 하나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라는 스탈린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보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쓰나미로 총 23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서구인은 약 2,000명으로 전체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언론의 보도를 분석해보니 전체 보도의 40%가 서구인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의 피해자가 40%의 보도를 차지한 것입니다. 2005년에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파키스탄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카트리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800명이었고 파키스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로 보면 파키스탄 지진이 50배나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의 보도량을 분석해보니 카트리나가 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진은 이를 죽음의 위계질서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더 뉴스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 한국 언론의 현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언론도 이런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국제재해 보도에서도 명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재해를 더 많이 보도합니다. 둘째, 한국과 경제적 관계가 깊은 국가의 재해를 더 주목합니다. 셋째,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재해를 선호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한국 언론에서 연일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재해들은 어떨까요? 2011년 동아프리카 대기근으로 1,5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렸고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멉니다. 둘째, 한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낮습니다. 셋째, 기근은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지진처럼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도 없고 쓰나미처럼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편향된 보도가 한국 국민들의 세계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이슈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사안들입니다. 반대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들은 아무리 심각해도 국민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나 이슈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 원조 배분을 보면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 노출이 많았던 제 지역에는 긴급 구호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지역은 지원이 늦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소셜미디어 시대의 변화와 한계.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편향이 줄어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편향이 등장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선별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에코챔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에코챔버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 듣게 되는 현상입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래 관심 있던 지역이나 이슈의 재해 소식만 접하게 됩니다. 관심 없던 지역의 재해 소식은 알고리즘에 의해 필터링되어 아예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입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정보의 30% 이상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확증 편향이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믿고 공유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의심하거나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뭄이나 폭염 관련 뉴스는 의심스럽게 보지만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적 재해 뉴스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후 관련 재해 뉴스에만 집중하고 다른 재해 뉴스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이런 편향이 전통 언론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사들도 이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수가 많은 기사가 성공한 기사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될 만한 기사를 쓰도록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편향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6. 해결 방안과 미래 전망.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 편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론사의 자체적인 노력입니다. 일부 해외 언론사들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BBC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섹션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소식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기후변화 전담 기자를 대폭 늘려 관련 뉴스의 양과 질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언론의 편향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입니다. 독자들이 언론의 편향을 인식하고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를 얻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바로 구조적 변화입니다. 현재의 언론 시스템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공영방송의 확대, 구독 모델의 활성화, 비영리 언론의 지원 등을 통해 광고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국제뉴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느린 재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어떤 기사를 클릭하고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느냐가 언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세계 언론의 재해 보도는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임팩트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사망자 수보다 더 중요한 보도 결정 요인입니다. 둘째, 이런 편향은 기후변화 대응을 방해하고 국제 원조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작 기후변화와 직결된 재해들은 소외받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언론도 이런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세계관과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준으로 국제 뉴스를 선택해서 보시나요? 둘째, 미디어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을까요? 셋째, 한국 언론이 국제 재해를 더 공정하게 보도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찾는 것이 곧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가 미디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